자, 여러분 장시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95번 주임법부터 봅니다.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번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한다. 법무부 차관 한번 줄거 주십시오. 썩 중요하진 않지만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최우선 변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일단 대항력은 기본으로 갖추고 소액 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뜻은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합니다. 다른 담보 물권에 우선합니다. 자, 다른 담보 물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선순위든 후순위든 저당권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해주는 것 최우선 변제권. 조건이 뭐다? 대항력은 무조건 갖춰야 되고 소액 보증금이어야 됩니다. 지금 소액 보증금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데 2014년 1월 1일부터는 서울 것은 알아놓으셔야 된다. 그죠?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서울은 얼마다? 9,500 이하일 때 3,200까지 최우선해 줍니다. 자, 이런 금액을 정할 때는 지금 보고 있는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정한다. 이게 굉장히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숫자를 정하는 것을 주택임대차위원회라고 그러고 위원장은 누가 된다? 법무부 차관이 된다. 5. 개정됐기 때문에 접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저당권자와의 설정 등길이 같으면 임차인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게 2번입니다. 한번 봅시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1월 1일 전입신고를 하면서 뭐도 받았다?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리고 또 저당권자의 설정 등길이 같다. 저당권도 같이 들어왔답니다. 자,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앞선다, 저당이 앞선다. 자, 일단 우선 변제권을 따지려면 대항력부터 있어야 돼요. 대항력은 언제다? 전입신고면 그 다음 날부터 1월 2일이죠. 그리고 확정일자는 그 전날 찍었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언제부터? 1월 2일부터예요. 근데 저당권은 언제 설정되었다? 1월 1일. 그러니까 누가 앞선다? 저당권이 앞섭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항력은 그날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고 대항력이 있는 자만이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주장한다는 개념이 잡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자, 나머지 맞나요? 3번.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배당 요구 하여야 한다. 4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월 차임은 전환되는 금액의 연 1할 또는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달합니다. 자, 지금 그 4번 지문도 계산 문제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보증금은 1억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월 차임의 전환이니까 보증금은 7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좀 주시오.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를 월 차임의 전환 그럽니다. 그때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를 받을 때는 집주인 마음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어떻게 정해놨다. 1번 연 1할 그거를 10%라고 그럽니다. 또는 2번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것으로 해라. 법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지금 기준금리를 시험에서는 줄 겁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1.5%인데 1.5%를 준다고 치고 그러면 보증금은 1억이었는데 보증금은 7천으로 하고 3천만 원을 월세로 달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계산하는 방법. 자, 3천만 원에 대해서 연 10%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3천만 원에 연 10%면 얼마? 300만 원인데 요게 연 300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야 월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300만 원 나누기 12 해보세요. 얼마 나온다? 25만 원 나올 겁니다. 25만 원. 자, 이거나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액으로 하래요. 기준금리는 지금 얼마로 준다? 1.5%를 준다면 1.5%의 4배면 얼마다? 6%잖아. 6%.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연 6%를 하니까
36원 18, 180만 원인데 나누기 12를 해야 이게 월이 되잖아요. 이렇게 12 하면 여기 얼마 나온다? 15만 원이 나와요. 이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3천만 원을 월세로 받으려면 얼마로 받으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산 문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 한번 연습해 보자는 시간. 자, 그래서 4번도 맞다. 5번 주임법상 차임 등의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다. 그 옆에다 갈로 열고 당사자 합의 시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니다. 당사자 합의 시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판례는 또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정액 올리고자 할 때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정액 20분의 1을, 이걸 20분의 1을 얼마를 한다? 5%를 정액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럼 내려갈 때는 감액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감액은 얼마든지 내려가도 요구하지 않겠다. 깎아주는 거는 그죠? 그럼 정액은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니까요. 판례가 지금 뭐라고 했다? 재계약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으로 들어왔고 2번 맞고 5번 맞고 당사자 합의 시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96번 역시 개공사가 주택임대차를 중개의뢰받고 임차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 X입니다.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들어온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2번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의 범위는 자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이게 뭐다? 최우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액보증금 들어갔으니까 최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X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데 서울 것은 좀 알아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3번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X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4번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렇습니까? 됐고 자 틀렸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계약은 존속한 것으로 본다. 이래 가잖아요. 틀렸고 이제 5번에 들어옵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다. 이건 상가도 똑같아요. 자, 주택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어떤 거라 그랬죠? 일시 사용 밑에다가 콘도, 민박집, 펜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7번 갑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했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줄 거 놓으셔야 돼요.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OX 오 그죠? 지금 여러분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 서울에서는 얼마일 때 4억 과밀권역은 얼마 3억 이런 거 있죠? 이런 환산보증금은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대항력 갱신요구권 권리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1번 O 자 틀린 거 수정합니다. 2번 을의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 얼마의 범위 내에서만 받는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받습니다. 전부 다 해서 받는 거 아니고 지금 따로 붙었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을이 소액 임차인일 때 임대 건물 가액의 얼마의 범위로 바뀌었다?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합니다. 이게 바뀌기 전에 상가는 얼마였다? 3분의 1이었습니다. 지금 2분의 1을 강조합니다. 4번 임대인 갑에게 권리금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차인 을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내로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X. 이거 몇 년으로 고쳐야 됩니까? 3년. 그죠?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죠? 상가임대차 하면 숫자를 뭐를 기억한다? 333. 기억해. 333. 그죠? 3년이 지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5번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하고 요거 때문에 틀렸다. 그죠?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 1번. 상가임대차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 문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나올 확률이 높다. 그죠? 5월 달에 바뀐 내용을 시험 범위로 걸었고 98번 돌았습니다. 경매와 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옳은 것은 자, 이거 감각부터 잡읍시다. 지금 경매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법원이라고 되어 있잖아. 공매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일어난다. 요거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는 경쟁매매, 공매는 공개매각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경매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공매는 10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럼 10년 동안 안 나왔는데 혹시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한마디 싹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어디서부터 하는가부터 구분했어요. 경매는 어디서 일어난다? 법원에서.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옳은 것은 1번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앞에 있는 제3의 권리는 인수하여야 한다. X. 자,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답니다. 그럼 이래야 되잖아. 1번 저당권이 있고, 그죠? 저당권이 있고, 2번에 전세권이 있다고 칩시다.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자가 돈을 안 갚아주니까 뭐를 신청한다?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3번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간다고. 그죠? 자, 지금 이 문제죠. 지금 가면 선순위 담보 물건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 등기보다 앞선 제3의 권리, 전세권은 인수해야 된다, 말소해야 된다. 말소. 그죠? 그리고 1번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뒤에 있으면 무조건 삭제. 경매 개시 등기보다는 앞에 있더라도 됐죠? 많이 이야기했죠. 1번 일단 X. 2번 경매에서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맞다. 그 2번이 답이에요. 자, 지금 이 말은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는데 1번 저당권자가 있고 2번 전세권자도 있고 3번 임차권자도 있고 권리가 많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면 이 돈을 배당받아야 되겠죠. 배당을 받는데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나타나 있죠. 등기부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 배당 요구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부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런데 여기 임차권자, 최우선 변제 이런 것들은 등기에 나타난다. 안 나타나니까 나 배당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예전에는 12월 25일이 경매하는 날이다. 그러면 경매 기일까지만 배당을 요구하면 됐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다? 지금 읽었잖아요. 2번.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날로 정해져요. 그러면 첫 매각기일이 언제다? 12월 25일이니까 법원에서 12월 1일까지는 배당 요구하려면 해라. 이때까지 안 하면 없는 것으로 하겠다. 라고 날짜를 정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바뀐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첫 매각기일 이전에 정한다. 그걸 기억하라고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이거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까지이다 하면 X예요. X. 지금 무슨 말인지 느낌 왔습니까? 그거 잡아줍니다. 2번이 O. 자, 3번 외국인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X. 외국인도 취득할 수 있고. 4번 자산관리공사 공매는 경매 물건보다 흠이 없는 반면에 대금 납부 조건이 까다롭다. 반대입니다. 옆에다가 대금 조건이 부드럽다 해놓습니다. 5번 일반적으로 낙찰 가격 면에서는 경매가 자산관리 공매보다 비싼 것이 단점이다. 또 X 경매가 싸다. 그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매 깊게 공부할 필요 없다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은 그죠? 아파트를 하나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죠. 사고 파는 걸 뭐라 그런다? 매매. 아니 사는 걸로 합시다. 하나 사는 걸 매수한다 그러잖아요.
아파트를 매매할 수도 있지만 경매로 받는 사람도 많죠. 왜 많이 받을까요? 싸기 때문에. 다른 건 없잖아요. 뭐 경매가 이뻐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경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싸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라. 그죠? 그렇게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의 답에서는 법에서 개정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배당 요구 마지막 날 종기는 언제라고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2번. 틀린 거 수정했고 99번. 자, 권리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권리 분석 무조건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자, 권리를 분석하는 것 암기 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삭제되는 권리 삭제주의와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인수주의를 나누는 것을 뭐라 그런다?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경매가 끝나고 나면 삭제가 된다. 삭제된다.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삭제되는 권리를 무슨 권리라 그러고? 안전한 권리고 인수되는 권리를 뭐라 그러고? 위험한 권리다. 요거 구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인수를 하면 추가로 경비가 더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안전한 권리와 위험한 권리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안전한 권리, 인수되는 위험한 권리 암기해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암기합니다. 삭제되는 것,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무조건 삭제됩니다. 거기다가 경매 개시 등기도 항상 삭제되는 권리. 삭제되는 권리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위험한 권리입니다. 어디든지 인수되는 것, 유치권, 또 뭐죠? 법정지상권, 이 정도는 암기되어 있습니까?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되는 권리. 자, 이렇게 항상 삭제와 인수가 일어나고 나면 남는 게 생깁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다행인데 남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선순위, 이거 암기입니다.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그래서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은 10번만 읽으면 선순위 담보 물건보다 앞서면 인수. 이거 10번만 읽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뒤서면 뭐 삭제 그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최선순위 전세권은 자,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말은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은 그죠? 제일 앞에 있는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하면 배당받고 삭제가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하더라. 여기서 요 인수되는 거 특별히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게 권리 분석의 답입니다. 좀 힘드시지만 이 정도는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암기하셨다고 보고 이제 99번 한번 풀어봅시다. 옳은 것을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가압류 등기는 후순위 저당권보다 배당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1번부터 X입니다. 자, 1번은 또 독특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 1번에 가압류 아니다. 저당권이 있고 1번에 저당권이 있고 2번 뒤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누구부터 먼저 배당하겠습니까? 1번인데다가 저당권이 물건이잖아요. 그죠? 물건부터 당연히 배당합니다. 이런 건 문제 안 냅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가압류, 요래 들어온다고. 그죠? 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가압류는 후순위 저당권보다 배당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X. 왜 X인가 하면 1번에 반대로 가압류가 먼저 있고 2번에 물건인 저당권이 들어오면 요거는 희한하게도 요거 한 경우에만 요것을 어떻게 한다? 동시 배당합니다. 이건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건 왜 동시 배당하는가 하면 가압류는 가짜 압류라서 이거 확정이 안 됐거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줘야 될지 늦게 줘야 될지를 잡지를 못한다니까. 그죠? 요때만 동시 배당합니다. 요건 별도로 요건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럼 1번 틀렸으니까 나머지 공부합니다. 2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여기 보십시오.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삭제. 5.
2번 선순위 담보물권 뒤에 설정된 보세요.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뒤에 설정된 그죠? 그것들이 뭐라도 관계없어. 지역권, 전세권, 입차권, 가등기, 환매 등등은 선순위인 경우에도 무한다, 소멸한다. 맞잖아요. 5. 4번 경매 부동산에 관련되는 지금 나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순서에 관계없이 항상 인수된다. 5번 선순위 담보물건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에는 줄 것입니다. 대위 변제에 의한 줄 거 놓고 위험한 인수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맞다. 그렇죠? 자, 지금 어차피 99번에 틀린 것을 1번으로 잡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맞는데 특히 여기 대위 변제에 의한 인수 권리가 발생한다. 인수라는 말은 위험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대위 변제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그냥 그림 그리지 말고 이해만 해요.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는데 1번에 저당권이 막 국민은행에 2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뭐 국민은행이 200만 원 빚고 빌려주겠나마는 하여튼 소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번에 여기 임차인이 살아요. 임차인이 보증금 뭐 5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뭐 저당권, 이것도 국민은행, 뭐 마을공 갈까요? 마을공고에 5천만 원 있다고 칩시다. 자, 권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솜씨대로 하면 1번 저당권자 경매되면 삭제 인수, 삭제. 2번 임차인, 삭제. 왜 삭제?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뒤에 있으면 삭제되잖아요. 3번 저당권자 삭제 인수. 저당권은 무조건 어디다? 삭제되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매를 받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은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하면 인수될 권리가 없잖아. 그죠?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누구는 가슴 답답하다. 2번 임차인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가슴이 먹먹합니다. 완전히. 왜 먹먹하다? 말소되면서 5천만 원 날아가게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 먹먹하겠죠.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권리부를 딱 보니까 그죠? 자기보다 선수인인 저당권이 얼마다? 소액이잖아. 소액.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갚아줘. 대신 갚아주는 걸 뭐라 그런다? 대위 변제라 그래요. 자, 여러분 2번 임차인이 국민은행에 가지고 1번 저당권자 200만 원 갚아주면 국민은행이 받는다? 안 받는다? 국민은행이 그거 안 받을 일이 없죠. 그죠? 돈 200만 원 받아버리면 이 권리는 이제는 어찌 됐다? 없어졌잖아. 200만 원 다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요게 1번, 요게 2번이 된다고. 맞죠? 앞에 건 없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선순위 담보물건이 지금 2번 저당권이 제일 앞에 있는 담보물건이죠. 요거보다 앞에 되잖아, 지금. 앞에 있으면 갑자기 여기에 뭘로 간다? 인수가 된다고. 인수가 되면 무슨 권리로 된다? 위험한 권리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질문이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대위 변제의 위험한 권리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뭐 이해하기 좋게 국민은행에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할 거로 할 때는 했지만 여기에 2천만 원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갚으려면 갚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매를 하고자 할 때는 이 물건에 비해 가지고 선순위가 소액이면 조심하셔야 돼. 뒤에서 들어올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를 뭐라고 부른다? 대위 변제의 위험성. 그래 이야기해요. 됐죠? 5번 지문을 이해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배당하는 문제가 한 10몇 년 전에 한번 나오고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백선에서 배당 문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배당 문제도 한번 배당을 한번 해보고 문제를 찍어도 찍는 것하고 대책 없이 찍는 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배당하는 연습을 마지막 문제로 넣었습니다. 10년 동안은 출제는 안 됐습니다. 자, 100번 문제입니다. 경매 실무에서 권리 분석과 배당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이 주택은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낙찰가가 얼마? 4억 동그라미. 배당 요구는 모두 한 것으로 본다. 자, 표는 이렇고 1, 2, 3, 4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자, 이걸 틀린 걸 찾으려면 이 문제를 배당을 해봐야 그게 밑에가 맞다 틀렸다를 찾아낸다고요. 자, 배당을 하는데 지금 낙찰된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4억. 이게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 그랬어요. 단독주택.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표를 딱 보니까 2014년 8월 1일 A 임차인 얼마에 들어왔다? 1억 원에 들어오면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이 사람 아주 안전하게 했죠. 그 다음에 2번에 2015년 1월 1일 B 건저당 1억 원 들어왔고 2015년 3월 1일 C 임차인 또 들어왔네요. 9천만 원 대항 요건의 확정일자. 5월 1일 D 임차인 9천만 원의 전세 들어오면서 대항 요건의 확정일자 찍었고
마지막 8월 1일 이 임차인은 소액이네 3천만 원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대항 요건만 갖췄어요. 이사와 전입만 하고 확정일자 찍었다 안 찍었다? 안 찍었어요. 자, 이런 상태다. 자, 여기서 배당을 해봐야지 밑에 1, 2, 3, 4를 압니다. 자, 그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배당해줘야 될 배당 1순위가 누굴까요? 자, A가 배당 1순위 해준다는 아무 문제 없죠. 이 사람은 일단은 대항력만 갖춘 상태라도 되지만 거기다가 뭐도 찍어놨다? 확정일자를 찍었으니까 후순위보다 우선하잖아. 그죠? 대답 잘하셨어요. 제일 먼저 배당해주는 사람 1순위 누구? A 임차인. A 임차인에게 얼마 나갑니까? 1억 나갑니다. 왜 1억 나갑니까? 자기 받을 돈이 1억이잖아. 그죠? 자, 나가면 남은 돈은 얼마다? 3억 남았다. 맞습니까? 3억 남아있습니다. 자, 배당 두 번째 줄 사람. 배당 두 번째 줄 사람. 이제 뭐 크게 문제는 가겠지만 일단 B가 물건이죠. 그 순서도 제일 빠르잖아. 그죠? B가 물건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임차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을 수 있다고. 자, 최우선 변제권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 건저당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건저당 언제 설정됐습니까? 2015년 1월 1일이면 서울에서는 최우선 변제가 얼마일 때 얼마까지 가지요? 9,500일 때 3,00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밑에 있는 C 임차인 최우선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되잖아. D 임차인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소액 최우선 변제는 뭐만 갖추면 된다? 대항력에다가 소액이면 돼.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D도 되죠. 그 다음에 E는 된다 안 된다? E도 되잖아요. 3천만 원이고 또 뭐를 갖췄다고요? 대항 요건은 갖췄죠. 확정일자는 안 찍었지만 그러니까 배당 2순위에 C, D, E에게 뭐를 적용한다? 건저당보다 먼저인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C에게 얼마 주고? 3,200만 원. 아시겠습니까? 9,500이 할 때 3,200까지 나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D에게 얼마 나오고? 3,200. E에게는 3,000밖에 없지. 자기가 받을 돈이 3,000이니까. 됐죠? 그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여기 얼마 나간다? 9,400이 최우선 변제로 나가요. 자, 그러면 3억에서 9,400을 빼면 남은 돈은 얼마? 남은 돈은 얼마지요? 2억 600. 맞습니까? 2억 600. 지금 이거 계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계산할 때나 보면. 지금 여기 두 개 배당했는데 잘 모르겠는 사람 질문. 자, 왜 A가 1순위입니까? 확정일자 찍고 제일 앞에 있잖아요. 건저당보다 빠르잖아. 그죠? 1억이다. 왜 3억입니까? 그래, 4억에서 1억 나가면 남은 거 3억 됐고. 2순위, 왜 C, D, E에게 최우선 변제 해줍니까? 건저당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서는 9,500일 이하일 때는 3,200까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 되니까 3,200, 3,200. 근데 E는 자기가 받을 돈이 3,000이잖아. 그래서 3,200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다 나간 돈이 9,400. 빼면은 2억 600 남았다고. 이제 배당 세 번째 주 사람. 자, 이제 최우선 변제가 나갔기 때문에 B 건저당에게 해준다는 데 대해서 억울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겠지. 그래서 3순위 B 건저당에게 얼마 나간다? 1억. 왜 1억 나간다? 자기 받을 돈이 1억이잖아. 그죠? 그러면 남은 돈은 얼마다? 1억 600 남았다. 여기까지 질문 안 되는 사람. 됐죠? 관계없고. 이제 4순위. 자, 이제 4순위로 가면 이제 지금 거기 A 임차인 다 받았죠? 그러니까 줄 거면 되고 B 건저당 다 받았지요? 줄 거면 되고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이 누구다? C, D, E가 남았어요. 자, C, D, E 중에서 원래 채권은 동등해요. 그런데 C가 뭐를 찍어놨다? 확정일자를 찍어놨잖아. 확정일자를 찍어놓으면 후순위보다는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C에게 해준다는 데 대해서 억울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C에게 얼마 나갑니까? 우선 변제권. 아까 C가 얼마 받았다 그랬죠? 3,200 자기 먼저 받았잖아요. 그 3,200 받았으니까 C가 받을 돈이 얼마다? 9,000에서 3,200을 받았으니까 남은 돈 얼마 나가면 된다? 5,800만 나가면 돼. 이해하겠습니까? 5,800만 나가면 돼. 그럼 이제 남아있는 돈은 얼마다? 딱 복잡하다. 1억 600에서 5,800 빼면 3,800이 남았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5,800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배당한 사람. 이제는 C도 다 받았죠. C도 다 받았으니까 끝났고 남은 사람이 D인데 D도 확정일자 찍어놨네. 그죠? 아까 D 얼마 받았죠? 3,200 받았어요. 그럼 나갈 돈이 얼마다? 5,800이 나가면 되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돈은 얼마다? 남아있는 돈은 3,800밖에 안 남았으니까 5,800을 못 주잖아. D에서 얼마 나간다? 3,800.
나가고 남은 돈은 없다. 맞습니까? 남은 돈은 없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이제 나중에도 뭐 되겠지만 이리저리 묻겠지만 D는 얼마 날아갔다? 2천만 원 날아갔어요. 아까 D 얼마 받았다? 여기 3,200 받은 거 있잖아, 최우선. 그죠? 하고 요거 합치면 7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받을 돈이 얼마다? 9천인데 2천 날아갔으니까 3,800 받으면 2천만 원 날아갔어요. 자, 밑에서 틀린 거 찾아라. 1번. A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고 소멸한다. 맞습니까? 봐요. A는 전액을 배당받고 소멸해 나갑니다. 받아 나오는 지장 없죠. 2번. B는 채권 전액이 배당되고 소멸한다. B. 전액이 배당받고 소멸한다. 맞다. 3번. C, D, E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C, D, E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맞다. 4번. D는 배당 금액이 전혀 없다. X다. D는 벌써 최우선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D는 3,200, 3,800, 7,000 받아가요. 그 2천만 원은 손에 났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건 일단 몇 번? 4번. 5번. E는 보증금 3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는다. E는 보증금 3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는다. 맞죠? 그죠? 자, 지금 이제 배당을 해놓고 문제는 이제 묻기 나름이에요. 이제 이렇게 놓으면 좀 까칠하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D는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리잖아. 전액 못 받고 3,800, 3,200이면 7,000 받고 2천만 원 손해났잖아요. 또 문제가 D는 2천만 원을 손해볼 수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배당이 되어야 문제가 정리되죠. 어렵다, 쉽다. 지금 어렵다는 사람은 마이크 들고 내가 가서 물어볼게.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 지금 그죠? 쉽다, 어렵다, 쉬워요. 그리고 문제가 쉽게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쉬운 배당 연습이에요. 쉬운 배당 연습 한번 이렇게 감을 한번 잡아보라고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장시간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6시까지 정리가 됐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백선 정리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질문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꼭 합격하실 겁니다. 건성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